예, 안녕하십니까. 자, 경찰헌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헌법 처음 공부하다 보면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사실은 걱정이 많은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헌법 걱정 이렇게 할 게 많지는 않아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뭐 내년까지 헌법을 이해한다라면 걱정할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헌법이 그죠? 그게 만만치는 않아 가지고 내년까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걱정 엄청 해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뭐 임진왜란때 거북선을 만들으셨다. 원균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게 0이 x예요. 0이죠? x고. 근데 이게 아인슈타인한테 물어보면 답을 못 해요. 아인슈타인한테 물어봐. 야, 당신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 선지가 옳은지 그른지 한번 맞춰보세요. 원균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맞출 것 같아요? 못 맞출 것 같아요? 못 맞추죠. 근데 여러분은 맞추죠? 어떻게 맞추게 됐죠? 어떻게 맞췄어요? 이게 지식형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에는 이제 지식형과 능력형이 있어요. 적성형 또는 능력형이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보는 시험은 이게 지식형이에요. 지식형. 지식형은 누가 이겨요? 많이 본 놈이 이긴다.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드셨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학교부터 지금까지 몇 수십 회독을 한 거예요. 아니지. 몇 배독 한 거예요. 드라마, 학교 수업, 하여간 뭐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자연스럽게 아는 거죠. 자연스럽게. 뭐 이해를 하는 게 아니죠. 뭐 이해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지식형은 접해본 놈이 이기는 거죠. 많이 본 놈이 이긴다. 지금부터 누가 이겨요? 내년 시험장 갈 때까지? 많이 본 사람이 이겨요. 그 다음에 머리 좋은 놈이 어제 본 놈을 당할 수 없는 게 지식형이다.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좋겠죠. 우리보다는. 그렇지만 이거 못 맞춰. 우리는 맞추고. 근데 능력형은 안 돼요. 피셋. 이번 시험 봤는데 피셋 5급이랑 7급이랑 맞짱을 떴는데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같은 과목의 시험을 봤어요. 이거는 게임이 안 돼. 그렇죠? 그냥 무조건 5급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뭐 대충 이긴 게 아니라 뭐 거의 좀 과장이 아니라 거의 팩트에 가까운 수준에서 5급 애들이 7급 애들을 학살했다. 학살시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5급이 이겼어요. 왜 그래요? 이 피셋은 능력형입니다. 능력형. 적성시험이죠. 사고력, 머리 좋은 놈이 이겨요. 피셋은요, 머리 좋은 놈이 이깁니다. 그렇죠? 무조건 머리 좋은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재작년부터 7급 애들한테 9까지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야, 어중간에 할 생각하지 말고 9까지 7급은 포기해라. 안 된다. 왜? 이거는 머리 좋은 놈 뽑는 시험이에요. 안 되겠죠. 다시 태어나야 돼. 여기서 이기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지식형은요, 머리 좋은 아인슈타인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시험 형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보면 된다. 단순한 논리겠죠. 많이 보고 어제 봐야 된다. 한 달 전에 본 놈보다 어제 본 놈 이긴다. 한 달 전. 머리 좋은 한 달 전. 머리가 뛰어나지 않은 보통의 어제 본 애, 얘가 이겨요. 지식형은. 근데 피셋은 뭐 1년 쉰다고 해서 머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뭐 1년 열심히 한다고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수학과 똑같다. 비슷하다. 수학과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건 수학 문제예요. 수학과 비슷해가지고 뭐 1년 더 열심히 한다고 이게 뒤집어지고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하루하루 뒤집어질 수 있다. 하루하루가. 지식형은요, 그냥 그날 뒤집어지는 게 지식형이에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고사 왜 벼락치기 했죠? 벼락치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보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보고 들어가면 이긴다. 바로 보고 들어가면 이겨요. 한 달 전에 보고 가면 진다.
이게 간단한 명제예요. 지식형은 많이 보고 바로 보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말 자체는 맞는데 그래. 첫 번째 명제는 좋아요. 바로 보고 들어가자. 바로 보고 시험장에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 어디 있냐면 만약에 양이 적으면 양이 많으면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양이 적으면 시체말로 빵꾸 나요. 빵꾸. 구멍 뚫린다. 시험장에서 처음 본 문제는요. 아인슈타인도 못 풀어요. 지식형은.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은 시험장에 처음 그 문제를 보더라도 문제를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답을 할 수가 있다. 지식형 시험과 다르게 사고력 시험은. 근데 이게 지식형 시험은요. 안 본 문제는 시험장에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확률 게임이죠. 확률. 뭐 1, 2, 3, 4가 이제 선지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때릴 수는 있겠죠. 소거해서 이건 봤다. 1번 봤고 4번 봤어. 2, 3번 남았어. 그러면 확률 게임으로 때릴 수는 있어요. 확률 게임으로. 그렇지만 확률 문제라서 50%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양이 적으면 빵꾸 난다. 시험장에서 찍어야 한다. 시험장에서 찍는 수밖에 없다. 찍어야 한다. 그럼 점수가 떨어져요. 찍어야 한다. 그렇죠. 이래 돼요. 근데 양이 많으면 어떻게 하냐? 바로 전에 못 보고 들어가. 양이 너무 많으니까 바로 못 보고 들어가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대충 보고 들어간다든지, 바로 볼 수 없다든지, 바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딜레마죠. 그렇죠? 딜레마가 항상 있어요. 수험학적으로는 이 지식형 시험의 문제예요. 사고력 시험은요. 양이 적어도 괜찮아요.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은 몇 문제를 정확한 유형을 머릿속에 넣고 머리만 돌아간다라면 시험장에서 처음 본 문제도 때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리트 시험 이런 거는요.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하죠. 이게 로스쿨 시험, 로스쿨 입학 시험. 이거는 전혀 공부 안 하고도 내가 만점 맞는 애를 봤어요. 경찰대 차석인가 수석으로 졸업한 애가 전혀 이거 준비를 안 하더니 바로 만점 맞더라고. 그래서 서울대 로스쿨 들어왔어요. 이건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학원 강의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상담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라니까 만점 맞더라고. 진짜. 나 깜짝 놀랐어. 그렇죠? 너 이 시험 문제 봤지? 그랬더니 안 봤대. 진짜를 말해줘야 내가 상담을 해주니까 정확하게 말해야 했더니 안 봤대요. 근데 얘가 서울대 로스쿨 우선 선발로 들어갔어요.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선 선발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가 있어요. 머리만 좋으면 돼. 지식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형이. 그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리트라든지 피셋은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 필요 없고 그냥 정확한 문제 유형만 몇 가지만 풀고 머리만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지식형은 또 달라요. 바로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양이 뒤지게 많다. 이게 딜레마예요. 양이 적으면 빵꾸 난다. 시험장에서 판례 문제 처음 봐. 법정 문제 처음 봐. 그럼 못 맞춰요. 뭐 선생님들은 니갈 마인드로 맞춘다고 뭐 그런 쓸데없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나도 못해요. 나도 할 수가 없는 일이 시험장에 처음 본 판례를 리갈 마인드로 하면요 헛다리를 집어요. 왜요? 아니 법이라는 것은 대립하는 당사자가 있고 법정 의견이 있고 반대 의견이 있어요. 반대 의견이 논리적으로 되게 탁월한 경우가 많아요. 꼭 법정 의견이 리갈 마인드적인 차원에서 옳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반대 의견이 타당한 경우도 엄청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리갈 마인드로 맞춘다는 말은 그 진짜 어떤 선생들이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전혀 수험학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관식은 맞아요. 주관식은 오히려 리갈 마인드를 동원해 가지고 논리적인 근거를 써주면 점수가 나와요. 반대 의견이라 할지라도 논리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한다라면 오히려 우수 답안이 될 수도 있어요. 주관식은. 근데 객관식은 답정 너야.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어. 답이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빼박이야. 시체말로. 그냥 법정 의견대로 답을 하는 거예요. 리갈 마인드상은 반대 의견이 맞아. 법 논리학적으로 따지면 반대 의견이 맞아도 무조건 법정 의견으로 답을 때려야 돼요.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리갈 마인드 찍는다는 것은 허황된 얘기다. 뭐 추론한다. 아이고 나도 못한다. 솔직히 나도 시험장에서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관식은 차라리 낫다. 주관식이라면 가능해요. 근데 객관식은 게 안 돼요.
내 생각과 법정 의견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걸라. 그럼 반대 의견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나 대법관들은 리갈 마인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리갈 마인드가 없다라면 누가 있겠어? 아니 우리나라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들이 우리나라 최고 법 전문가니까 선생들이 말하는 리갈 마인드가 가장 좋지. 그럼 이 사람들은 리갈 마인드가 없어서 반대 의견이 나오나?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빵꾸 나면 못 맞춰요. 한마디로. 확률 게임이다. 확률 게임이 돼요. 확률 게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리갈 마인드 못 맞추고 그렇죠? 이거는 확률 게임이 된다. 그렇죠? 리갈 마인드가 아닌 경우는 있어요. 상식. 이건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왜? 아니 음주운전 금지돼 있다. 이게 합헌이냐 위헌이냐? 합헌이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아유 음주운전 금지돼 있지. 지금 뭐 음주운전 어디서 하라고 돼 있겠어요. 이거는 리갈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인으로서 아는 거야. 그냥. 이번에 최근에 나왔어요. 운전할 때 휴대폰 사용하지 마라. 휴대폰 사용하지 마라. 이게 합헌이겠어요? 위헌이겠어요? 합헌이죠. 지금 휴대폰 사용해요? 운전할 때 휴대폰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운전자가? 아니죠. 다 알잖아. 이건 리갈 마인드가 아니라 상식. 상식으로 때릴 수 있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식으로 때릴 수 있는 문제는 존재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 합격을 못해서 그러지. 그 점수가 아니라 합격이 안 나와. 근데 합격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빵꾸가 난다. 그죠? 양이 적으면 빵꾸 난다. 양이 많으면 바로 전에 보고 가기 힘들다. 그죠? 이게 딜레마예요. 이걸 해결하는 게 수험하게 사실은. 이게 해결하는 게 지금 우리들의 과제예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들에게 맡겨진 과제다. 약은 적진 않아야 되고 왜? 빵꾸 나면 머리 아프다. 근데 바로 전에 보고 가야 돼. 이 양립하기 좀 힘들어 보이는 양립하기 힘들어 보이는 이 두 가지를 달성하는 게 수험학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이거야. 그렇죠?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헌법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내년까지 알고 간다고요? 택도문서 하지 말고.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죠? 나도 한 저 사법시험 3년 강의하니까 좀 알겠더라고. 좀 이만큼. 진짜. 이만큼 알게 되더라고. 그렇죠? 그 전에 뭐 거의 모르고 강의한 거지 뭐. 그래서 그만큼 이게 헌법이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다른 법학 과목에 비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민법이나 형법이야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다뤄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손에 딱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딱 얘는 잡히는데 헌법은 안 잡힌다. 쏙쏙 빠져나간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게 둥둥 떠다닌다. 절대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딱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내년 시험장 갈 때까지. 헌법은 다른 과목과 틀려서 머릿속에 딱 이렇게 가라앉아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뭐는 가능하냐? 이거. 점수는 나온다. 신기하게. 점수는 나와요. 토요일 날도 시험을 봤는데 국가직 7급 시험 봤잖아. 그렇죠? 애들 갔다 온 애들 여기 나한테 강의 들었던 애들이라든지 내가 훈련시키는 강의보다 훈련이지. 강의가 안 돼요. 훈련시키는 애들은 거의 100점 아니면 하나 틀려요. 25문제에서. 25문제에서. 그렇죠. 어제 일요일 날 저기 신림동에 온 수험생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몇 명.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채점해서 공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아직 경찰 수험생들은 17문제가 25문제 중에 우리 시험범위였어요. 한 8문제가 통치구조 파트 문제이니까 7급에서 17문제. 근데 1등이 마이너스 4개 정도 틀렸어요. 뭐 이것도 잘한 거라고 봐야죠. 뭐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험생들은 경관 수험생들과 한 마이너스 4개 틀린 게 제일 잘했는데 7급 애들은 다 그 100점이 엄청 많아요. 하나 틀린 애도 꽤 많고 2개 틀린 애도 뭐 있긴 하는데 100점도 꽤 많았다. 그렇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네들은 이걸 해결한 거예요. 양도 많고 바로 보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한 애들은 무조건 만점 때려요. 어제 그래서 끝날 때 내가 한 명 그 문제 개수를 여기다 칠판에다 써줬어요. 걔가 어제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몇 문제를 풀었느냐? 한 1600문제? 하루에. 어제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한 1600문제 풀었어요. 그러니까 걔는 무조건 100점 맞아. 뭐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무조건 100점 맞아. 이걸 해결하는 애야. 하루에 1600문제 푸니까 양이 많아서 상관없다. 바로 보고 갈 수 있다.
양이 뒤지게 많아도 바로 보고 할 수 있어요. 하루에 1600문제니까 그러면 뭐 5시에 공부 끝나나? 저녁밥 먹고 또 공부 시작하지. 하루에 2000문제, 3000문제도 풀 수 있어요. 뭐 그렇게만 된다라면 애랑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양이 많아도 바로 보고 들어갈 수 있다. 응?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게 내년 뭐 3월이면 3월까지 꼭 실현을 해야 돼요. 이 실현할 과제다, 딜레마다. 그렇죠? 저는 거기에 도움 주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체예요, 주체. 공부에. 여러분들이 공부의 주체고 나는 옆에서 서포트 정도 해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 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고 되게 쉽다, 의외로. 처음에 안 해서 그래. 처음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관념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안 해서 그러고 자꾸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 쉬워요. 엄청 쉽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알려주려는 공부 방법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고생은 해요. 근데 고생은 뒤지게 한다. 고생은 뒤지게 하는데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고생은 해야지 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렇죠? 고생은 하는데 쉽게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 들을 때부터 이게 방법을 바꿔야 돼. 이제까지 어떻게 공부했느냐는 다 있잖아요. 다 집어치워야 돼. 다 잘못된 방법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객관식, 지식형 이걸 전제하는 겁니다. 주관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능력시험이 아니에요. 주관식 아니야. 풀면 말씀드립니다. 주관식 아니고 능력시험 아니고 지식형 시험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다 잘못됐다. 그렇죠? 다 잘못됐어요. 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 생각하고 기존의 공부 한번 싹 버려야 한다. 싹 버리면 돼.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면 하나하나 실천을 해야 돼요. 꼭 실천해야 한다. 이게 행동으로서 모든 게 바뀌지 생각까지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것은 무조건 행동을 해야 돼. 실천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강의 듣고 오늘 강의 들으면 기출을 꼭 3회독에서 5회독 정도 해라. 그 다음에 주말에 5회독 이제 더 하고 주말에서 최소한 5회독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그 형사법이라든지 경찰학이 좀 되신 분들이 있죠. 이번 2차 시험 보신 분들은 8회독 하세요. 합쳐서. 그러면 이제 오늘 5회독 하고 주말에 한 3회독 하시고. 근데 초보자들은 3회독, 2회독. 이분들이 형사법이나 경찰학을 좀 했기 때문에 헌법 시간 투자할 시간이 좀 있죠. 그런 분들은 하루에 5회독 하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 3회독 하시고 8회독 해라. 그러면 수험이 한 80-90% 해결한 거예요. 헌법에. 그 다음에 나중에 모의고사 하면 좀 추가하면 끝납니다. 공부는. 이 8회독 하고 그 다음부터 암기하면 돼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8회독 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하루에 100문제도 안 돼요. 한 뭐 60문제, 50문제밖에 안 돼. 50에서 60문제밖에 50문제밖에 안 돼요. 50문제 하루에 5회독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은 문제를. 오늘 공부한 시험 범위 말이에요. 공부한 시험 범위. 50문제. 50문제밖에 안 돼요. 50문제 5회독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은 문제라서. 한 2번, 3번 보면 이제 친해져.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볼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다른 과목도 해야 한다면 3회독 하시고, 그 다음에 저 시간이 되신 분들은 5회독 하시고, 주말에 3회독 하시고. 그러면 기출문제는 이 정도면 8회독, 가능한 10회독이 좋지만 한 8회독이면 대충 기출문제는 끝나가요. 암기하면 돼.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듣는 이유는 기출을 풀게 한 겁니다. 기본 강의는 오로지 기출을 위한 수단이다. 그렇죠? 기출을 풀게 위한 수단이야. 기본 강의는 기출을 풀게 위한 수단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출을 풀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못 푼대. 못 푼다. 자, 수험 역사상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계속 반복했던 게 이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안 한다. 이게 고려 광종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뭐 떨어진 애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나는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를 안 푼다. 이해를 못하니까 답안지를 안 쓴다. 주관식일 때는. 맨날 이래요.
항상 합격했던 애들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문제 풀고 답안지 썼다. 얘네들은 항상 이겨요. 항상 이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필요가 없어. 이해가 안 되도록 뭔다? 문제 푼다. 이해가 안 되도록 문제 푸는 거예요. 무조건 5번은 풀어라. 무조건 5번 풀면 나중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근데 그 전에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오늘 가서 강의 듣고 오해도. 이게 생활화돼야 돼. 생활화돼야 됩니다. 생활화돼야 한다. 그 다음에 초보자들은 다른 과목도 있다라면 3회도. 예를 들면 오후 시간에 뭐 형사법이나 경찰학을 수강하는 수험생들은 3회도. 근데 시간이 되는 분들은 5회도. 아니면 주말에 합쳐서 8회도. 무조건 문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기출을 풀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수학 강의 들으면 언제 문제 풀었어요? 수학 강의 수강했어요? 오늘 오전에 언제 문제 풀었어요? 한 달 후에? 2달 후에? 아니 바로 풀었어요. 그 전에 오후에 저녁에. 그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강의 들으면 무조건 즉각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문제 풀어야 돼요. 왜? 강의를 듣는 이유가 이걸 위한 거니까. 강의를 듣는 이유가 이걸 위한 것이니까 무조건 문제 풀어야 한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래서 한 10회독 지나가면 이런 식으로 8회독하고 한 이게 8회독만 해도 돼요.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그냥 저렇구나. 그냥 알게 돼 있다. 그냥 결과로서 이게 알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야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져. 확신. 이 정도 하면. 그런데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겠다는 애들은 영원히 합격 못합니다. 영원히 이해는 안 와요. 헌법은 영원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사실은. 안타깝지만 과목의 성격상 헌법을 이해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고 이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년 3월까지 이해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은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하자. 내년 3월까지 우리 합격해야겠죠? 합격. 뭐하러 지금 공부하나? 뭐하러 공부해 우리가? 내년 3월 합격이죠? 합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문제 많이 푸는 거. 문제 많이 푸는 거 있죠? 하세요. 기출 문제 많이 푸는 거 해야 한다. 그렇죠? 물론 이제 기출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합격에는 어느 정도 충분할 수도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충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출, 이 책에 여러분들 이 책에 있는 이 기출 있죠? 이 기출 말고 다른 기출 하나 더 있어. 근데 그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3월에 내년 나올 만한 문제들. 이 기출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해 줘야 돼. 이거는. 그럼 나중에 나머지 기출이라든지 최신 판례 이거 볼 필요 없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로 조금씩 보충해줘요. 계속. 그 때문에 여러분 이거랑 결합하면 돼요. 이거랑 결합하면 합격한다. 그렇죠? 진짜 토요일날 시험 문제도요. 시급 시험 문제도 내가 만들어진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최신 판례도요. 진짜입니다. 그렇죠? 나도 깜짝 놀랐어. 그렇죠? 정답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예 판례를 틀리게 냈는데 그때 뭐 이원 합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논리 문제였는데 그냥 논리를 구성하는 문제였는데 사실 그대로 나왔어요. 내가 일부러 찾아봤더니 어떻게 똑같나. 그렇죠? 그런 거 아니 다 찍어주니까 상관없어요. 모의고사를.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해결이 돼야 돼. 이게 이 책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보충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보충해주면 다 빵꾸 나버리겠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제 수가 적으면 빵꾸 난다. 그래서 메워줘야 돼. 이거 가지고도 부족해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도 부족해. 이거 가지고 부족하면 보충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충해주면 더 문제 생기지.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냥 파리독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좋아. 뭐 이해가 안 된다는 뭐가 안 된다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이렇게 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해. 이해가 되더라도 하고, 우리 군대 가면 그 있잖아, 그죠? 어디 아프면 그 빨간 약 발라주잖아, 그죠? 빨간 약처럼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사기 당하면 돼. 뭐 인생 뭐 여러분들이 뭐 한두 번 사기 당해봐요. 많이 당해봤잖아, 인생. 뭐 물건 사놓고도 뭐 저 후회하고, 강의 들어놓고도 후회한 거 한두 번이야, 사실은. 많이 사기 당했는데, 당할 바에야 저 하면 끝까지 당해. 큰 것도 아니고, 이건 사기 당해도 여러분 큰 피해가 없어요. 그냥 사기 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냥. 근데 이거 가지고 자기가 자꾸 불신하고 뭐 별 생각을 다 해. 불신이 뭐예요, 그쵸? 있잖아, 불신 지옥. 믿으면 천국. 불신이 불합격의 내년이에요, 불신하면. 여러분들이 내 말을 안 믿으면 불합격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면 합격을 해요. 진짜입니다, 그쵸? 이왕이면 저 믿을 거예요. 사기 당하는 거 생각하고 그냥 팔에도 가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해결돼. 여기 근처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러더라고, 그쵸? 애들이 하도 나한테 질문하니까 이 동작구청에 근무하고 있어. 10회독 하기 전에 황랑현 선생한테 질문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쵸? 10회독 하면은 황랑현 선생한테 질문할 게 없다. 난 그게 정답으로 봐요. 여러분이 10회독 하기 전에 아무리 나한테 뭘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쵸?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없다. 10회독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에 질문도 없어, 애들이요. 근데 그 전에 뭐 1, 2독 하고 막 질문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게 하나도 없다. 도와줄 게 없어. 제가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그치? 1회독, 2회독, 뭐 3회독 해놓고 뭐 5회독 하고 이게 합격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질문해봤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뭐 질문해서 뭐예요, 그쵸?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게 없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아주 복잡한 해결 방식을 취해. 확실한 방법이 이게요. 그래서 오늘부터 힘들어도 5회독을 꼭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주말에 3회독 하시고, 그러면은 저 헌법 끝날 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헌법이. 그 다음에 월요일날, 맞아, 월요일날에 그 카페 가면 20문제씩 올라갈 거예요, 문제가요. 그럼 20문제 그 모의고사 풀고, 여기 학원에서도 푸는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 올라가니까 그 100점 맞아야 돼. 그 100점 맞아야 되지. 물론 아침 모의고사 하는 것도 100점 맞아야 되는데, 또 동영상 듣는 수험생들이 자꾸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14회인가를 만들었어요. 주말에 14회인가를 만들었어. 13회인가? 13회인가 14회인가? 오늘 아침 내 목차 써놓고 갔거든, 헷갈렸네. 13회인가? 하여간 13회인가 14회인가 내 종합문제를 만들었던 거야. 그거 아직 안 만들었고, 종합문제는. 진도별은 다 만들었어요. 종합문제는 안 만든 것 같은데, 하여간 13회인가 14회를 앞으로 제공할 예정이니까 그 월요일마다 꼭 응시하셔서 알아서 푸세요. 네이버 카페 가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건이 동영상 수험생이든 실강의 수험생한테 다 제공되니까 그거 꼭 풀어보시고, 그때 100점을 꼭 맞으셔야 돼.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기출이 해결이 되면 모의고사로 나중에 보충 하면 된다. 이게 양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경관 수험생들은 나중에 따로 해야 되고, 3월 이후로. 근데 경찰 수험생들은 이게 모의고사 양이 그다지는 많지 않을 테니까 보충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셔야 돼. 하실 때 선지에다가 1번 옳지 않은 것은 여기다가 방점 찍으세요. 여기 다시 볼 선지를 방점을 찍으세요. 이거는 상식, 반복, 이거는 방점 찍지 마시고, 상식으로 풀 수 있다, 아까 음주 측정처럼 내가 상식 가지고 풀 수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뭐 음주 측정이 헌법 위반되나 위반되지 않느냐, 위반이 안 되겠죠? 상식이죠. 뭐 물론 사람마다 상식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상식적으로 내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속 기출이 반복되고 있다, 이 선지가. 그러면 방점 찍지 마시고. 이거는 대신 영원히 안 보는 거다, 시험장 갈 때까지. 그때 방점 안 찍는 거 조심하시고 방점 가능한 한 찍으세요.
옆에다가 이렇게 문제 옆에다가 방점을 가능한 한 찍으세요. 많이 찍을수록 좋다. 70% 이상. 적게 찍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것도 무조건 믿어야 돼.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시킨 대로 해야 돼. 70% 이상을 찍는다. 100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뭐 그 의미가 별로 없긴 한데 뭐 90 찍는 건 좋다. 100은 좀 심하고 100은 심하고 한 90% 정도 찍는 거는 괜찮다. 응? 안 되면 100이라도 찍으세요. 어떤 문제는 4개 다 찍힐 수도 있어. 다시 봐야겠다라면 방점을 찍으세요. 여기 번호 옆에다 찍어야 돼요. 여기다 찍지도 말고 해설에 찍으면 안 돼요. 해설에 찍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 찍어서도 안 되고 이 선지 번호 앞에다 찍어야 돼. 자, 2번도 똑같아. 여기 다시 볼 선지인지 이렇게 찍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OX 판단해 보시고 OX 판단해서 애매하면 또 방점을 찍으세요. 여기다가 방점 또 하나 찍어서 또 하나 찍으시고 방점 또 하나 찍으시고 OX 판단 애매하면 이것도 가급적이면 찍는다. 가급적이면 뭐 3개를 찍을 수도 있어요. 3번 봤더니 3번 다 틀리더라. 다 헷갈리더라. 그러면 3개를 찍어도 돼요. 뭐 5개까지는 괜찮다. 5가지까지는 괜찮다. 그렇죠? 5개까지는 방점을 찍어도 돼요. 다시 볼 선지를 문제 풀면서 계속 방점을 찍으시고 5개 정도 찍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회 속였다가 다른 과목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과목 했다가 또 이제 돌아온단 말이죠. 한 1, 2개월 후에 돌아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방점 3개 이하는 한두 달 후의 얘기입니다. 공부한 다음에 한두 달 다른 과목 열심히 했다. 다시 돌아왔어요? 헌법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다음에 방점 3개 이하는 저 OX 판단에서 잘 되면 이례적으로 끝나시고 잘 된다. 아마 이게 잘 될 거예요. 잘 된다. 아마 90% 이상 95% 뭐 이 정도는 저 OX 판단이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이례적만 하고 끝난다. 이례적으로 끝. 그런데 간혹가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5%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더 다른 그 색깔로 방점을 찍어야 돼. 뭐 별표를 치든지. 애가 복병이야, 복병. 쉬운 것에서 당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강의 듣고 있잖아요. 강의 듣고 그 기억에 잔존 효과로 맞히는 거야. 이거는 예를 들면 한 2달 후에 풀었더니 지금 맞췄어요. 오늘은 맞췄는데 2달 후에 풀었더니 틀려. 이런 게 위험한 놈이야. 이 자식이 위험한 놈. 차라리 방점 5개는 마지막까지 보고 들어갈 거라고. 마지막 달까지 보고 들어가기 위해서 방점 5개를 찍는 건데 문제는 방점 하나짜리는 오늘을 맞춰. 오늘은 오케이인데 3달 후에는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강의 들은 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맞추는 것이지 내가 알고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놈들이 더 위험한 놈들이 사실은. 얘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왜? 얘네들은 요주 인물이기 때문에 관심을 쏟아서 마지막에도 보고 들어가요. 마지막 주에도. 어려운 선지니까. 그럴 거 아니? 근데 요놈이 문제야. 복병들. 그래서 3달 후에는 2-3달 후에는 다시 한번 방점 3개 이하를 OX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잘 되면 문제가 없고 잘 안 되면 걔가 문제가 있는 놈이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가지고 얘도 마지막까지 보고 들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방점을 찍는 거예요. 방점을 찍는 이유가 방점 없는 애는 영원히 안 본다. 방점 없는 애는 영원히 안 본다. 시험 문제 보러 갈 때까지. 정말 그러니까 자신 있어야 방점 안 찍는 거예요. 웬만하면 찍어라. 그 다음에 3개 이하는 다음에 했을 때 저 OX 판단에서 잘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이래도로 멈추면 된다. 그 다음에 애는 시험 보러 가기 전 한 달 전에 한 번만 체크한다. 한 달 전에 한 번만 더 체크하면 돼요. 한 번만 더 체크한다. 이러면 충분해요. 시험 보기인데 한 달 전에 체크를 해줘야 돼. 왜? 이게 낯설면 또 이게 시험장에서 또 아리까리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 때문에 한 달 전쯤에는 한 번은 체킹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도 시험 한 달 전에 한 번은 체킹해줘라. 얘는 3개 이하는. 이게 4개 5개는 마지막 주까지 보셔야 돼. 4개 5개짜리는 틀린 거 또 틀린다.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죠? 틀린 건 또 틀리니까 이거는 마지막 주에도 보고 들어가야 돼. 마지막 주에도. 시간이 되면 이게 오드 작업을 하는 것도 좋아요. 5개짜리는. 근데 이제 오드 작업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굳이 많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려면 한 뭐 4, 5페이지 정도 양이 돼야 돼요. 너무 양이 많으면 안 돼요. 너무 양이 많으면 안 되니까 한 4, 5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오더 작업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근데 뭐 이게 뭐 40페이지 되고 50페이지 되면 이제 일이야 일. 이거 만드는데도 오래 걸리고 다시 보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럴 필요 없다. 그렇죠? 그 정도라면 그냥 책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책으로 하시고. 그렇죠? 하여간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뭐예요? 이거 왜 그래요? 양도 많이 보고 뭐예요? 바로 보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바로 보고 갈 수 있다. 이거 결합시키는 방법이에요. 예? 양이 적게 보면 어떻게 한다? 빵꾸 난다. 양을 많이 보면 바로 보러 갈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거예요. 양이 많으면 바로 보고 갈 수 없고, 양이 적으면 시험장에서 처음 본 문제를 막다트리게 된다. 그래서 양도 많은데 바로 보고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게 방점 수에 따라서 공부 방법을 좀 달리하는 거죠. 5개짜리는 마지막에도 보고 간다. 1개짜리는 3개짜리까지는 한 달 전에 한 번만 체크해서 OX 판단이 잘 되면 걔는 괜찮아요. OX 판단이 안 되는 놈은 마지막 주도 보고 가야 돼. 그러면 양도 많이 하면서도 바로 보고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이것을 위한 기본 해독수는 필요해요. 최소한 10회독. 최소한 10회독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강의 끝날 때까지 한 8회독 하면 제일 좋지. 안 되면 다른 과목까지 하는 분들은 5회독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러고 5회독 하면은 한 번 더 해야 할 거다.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면 5회독 정도 할 수 있어요. 5회독 한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 이제 암기도 하시고 그래야 돼요. 방점 5개, 4개짜리 암기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암기도 하시고 방점 3개짜리까지는 확인만 한다. 방점 3개 하는 확인. OX 판단 잘 되는지. 방점 4개 이상은 암기. 4개 이상은 암기해야 돼. 암기해야 됩니다. 왜? 틀린 거 또 틀린다. 진짜 정 안 된다. 이놈은 뭐 5개 했는데도 그 다음에 또 틀리고 또 틀린다 그러면 뭐 얘는 오드 작업을 해도 돼요. 오답 노트.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도 고려는 해봐야 한다. 근데 양이 적어야 한다. 4, 5페이지 정도. 오드를 쳤을 때 이 정도 돼야지. 너무 양이 많으면 또 이게 비효율적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하긴 4개짜리 이상은 암기한다. 그 다음에 방점 하나짜리는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틀리는 5% 틀린다 또. 헷갈린다. 5% 정도는. 얘네들은 마지막에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잘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헌법은 특징이 판례가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건 모의고사로 보충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뭐 12월 달에 판례를 묶어가지고 강의를 해줘요. 1월이나 12월 달에 한번 해주니까 그때 보강을 하시든지. 그다음에 모의고사 볼 때마다 최신 판례 문제 이런 것들을 보강을 좀 문제로서 하니까 그때 보충을 잘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